10살 현호에겐 남동생만 둘입니다. 둘째가 6살, 셋째가 3살. 호기심이 많아 손도 많이 가는 나이죠. 이건 누구 옷이에요? 내 옷이야. 여기는 내 바지가 뭐야? 여기는 다 내 거예요. 여기는요, 점. 그런데 사내 아이만 셋을 키우는 집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반듯반듯 정리된 옷들. 여기는 공부방이에요. 아빠랑 내가 공부랑 숙제하는 곳이에요. 여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다 아빠 책이고 요거 다 내 책이에요. 이렇게. 식구들 키 순서대로 깔끔하게 줄을 세운 신발들. 살림 구단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천하무적 슈퍼맨이 되었다가 구석구석 꼼꼼한 엄마도 되는 아들 부잣집 아빠 권기현 씨.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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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삼형제지만 아빠는 수시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시상. 금남의 영역인 줄로만 알았던 육아의 최전선에 투입된 군인 출신 프로 아빠. 전업을 신고합니다. 이거 시간 잘 봐. 할게. 그리고 성우는 밥을 먹고 올 거야. 민호는 안 먹고 오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들 삼형제 개학일. 세 명 다 1시간 차이로 다 학교를 가요.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있다가 왔다가 갔다 오는 것만 최소 4번 오늘. 아 피곤해. 생각만 해도 진짜. 야. 저 다녀와. 싸울게. 이 댁에선 아내가 바깥 양반, 남편이 안 사람입니다. 아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남편이 아이들을 키운 지 올해로 3년. 기현 씨는 육아를 직업으로 선택한 전업 아빠입니다. 한마디로 프로페셔널이죠. 동시에는 안 되고 바로 입히고 잠바는 여기 놔뒀다가 나가면서 입고. 턱에 뭐 묻으셨네요. 새학기라서 좀 피곤해가지고. 이게 피곤하면 생기는 거죠. 군에 있을 때도 훈련 나가면 때 이렇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피곤할 때 약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빨리 시간 없어. 일할 사람은 하나인데 챙겨야 할 아이는 셋이나 됩니다. 그런데 안 일어나. 권성우! 성우야! 일어나. 일어나. 미디어. 소파 위에 잠자는 왕자님을 깨울 비법은 무엇일까요? 권성우?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삼형제 모두 지각입니다. 권성우?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텐데 화 한 번 안 내고 기다려주는 기현 씨. 멋진데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 알고 있어? 어? 복병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저귀를 떼지 못한 막내 민호입니다. 녀석은 오늘 또 아빠의 체력을 시험합니다. 이 엄마들은 할 수 없는 세면대. 한 700~800번 되죠. 여기 엉덩이 들이밀기. 좋냐? 시원하니 이제? 응? 아유 기저귀 좀 가져. 기저귀 가져와. 가서. 기저귀 가봐 기저귀. 와. 아유. 던지지 마. 이리 가지고 와 이리. 아유.
이리 와, 여기로 와. 들어와, 여기 안에. 아, 잘하네. 오늘 기저귀를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건 다 알아들어요. 기저귀는 요 딱 알죠, 자기가. 씻고 나면 요거 차야 되는 거. 내가 기저귀. 기저귀. 민호는 오늘 난생 처음 어린이집에 갑니다. 기저귀도 못된 어린 녀석이라 고민은 됐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성함만 돼서 드디어 출발. 애들 준비만 2시간이 넘게 걸렸네요. 실어놓고 그냥 갈 거야. 알지? 그걸 뭐예요? 이거 어린이집 새로 가가지고 화장지하고 물티슈, 칫솔, 치약, 물컵 뭐 이런 거 다 챙기고 2명. 제일 먼저 들릴 곳은 3학년 올라가는 맞이 현호의 학교. 할 수 있겠어? 하다가 모르면 바로 전화해 그냥. 네, 내가 어디 있는 줄 모르잖아. 설마 첫날부터 지각은 아니겠죠? 간다 이제. 전화기. 다행입니다. 딱 맞춰 왔네요. 어린이집 동문이 된 둘째와 막내. 아빠는 신이 났습니다. 제가 3.1절이 우리나라의 뭐 대한독립 만세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육아 독립 만세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3.1절 해돋이공원에서 만세 삼창 할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엄청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사실은. 과연 기현 씨는 만세 삼창을 외칠 수 있을까요? 일로 와, 어서 들어와. 들어가야 돼. 아빠랑 아버님이랑 같이 들어가세요. 첫날이라서. 네, 근데 할머니.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성호가 아빠 품에서 떨어지지 않네요. 아빠 1등으로 올게, 알았지? 꼭꼭. 예준이도 있고 재밌어. 시계가 가야지. 결국 놀이방까지 들어가게 된 기현 씨. 예준이도 올 건데. 성호가 새로 옮긴 어린이집을 낯설어 하는데요. 이럴 때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도 새로 만나자. 너 저쪽에서 제일 씩씩하게 어디냐?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간식 먹자 우리. 오세요. 간식 먹자는 말에 용기를 내보는 성호. 아빠는 치즈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간식을 받았어요. 우리 간식 받은 친구들은 소주. 좋아하는 간식을 먹는 아들은 이제야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짠한 애도 뭘 또 오니까 저러니까. 지금은 여기 그수 안 먹으면 한 빨리 입만. 성 민호 잠깐 보고 왔는데 조금만. 와야 당연히 또 오지. 안 먹으면 민호이 서로 먹어봐. 아유 아빠 안 올 리가 없지. 당연히 오지. 알았지? 요미요미도 먹자. 빨리 저거 안 해 그래. 막내네 반에서도 기현 씨는 청일점입니다. 우리나라 남편들 육아 분담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니까 놀랄 일도 아니죠. 저희는 이제 3학년 7살. 하는 거지. 3학년 6살. 6살 여기 있어. 아, 그러시구나. 위에 있는 건 동갑이구나. 그래, 그때는 동갑이에요. 아빠가 많이 육아에 도움을 주는 형편이 못 돼서서 아들 셋은 아무래도 힘이 많이 필요하고 제가 아들 셋 놓고 관절도 안 좋고 해서 좀 힘든데 그런 부분이고 케어가 조금 힘들죠 아무래도. 첫날부터 꽤 잘 적응하는 막내 민호. 기현 씨가 한시름 놓는가 싶었는데요. 둘째 성원에 반해서 온 긴급 호출입니다. 아들이 아빠를 애타게 찾지만 앞으로 한 달간은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라 집에서 하듯이 달래줄 수는 없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아빠 하이파이브. 아빠 있지, 그치? 민아이 부르니까 바로 오시지. 할 수 있지? 있지.
아빠도 기다리고 있을게. 잘 놀아. 사람이 바뀌고 원래 낯 잘 안 가려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그러더라고요. 녀석 누가 보면 아빠가 어디 먼 나라 출장이라도 가는 줄 알겠네요. 계속 맞으시네. 담당 선생님이 알아서 잘 돌봐주시겠지만 쉽게 발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울보가 되어버린 아들 기현 씨의 육아 독립 만세는 진작에 물 건너갔습니다. 아내의 일터는 학교입니다. 보통 이동 거리가 이만큼이에요. 하루에 한 3-4번씩 왔다 갔다 해요. 진희 씨는 낳아준 부모도 감당기 어렵다는 사춘기 소녀들의 도덕 선생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네, 도덕 선생님 다른 선생님 기대했었어? 아니요. 나 기대했지? 네. 그렇지. 그렇지만 제자들 눈에 비친 진희 씨는 어떤 선생님일까요? 애들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막 1등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우셨어요.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찔끔찔끔 이렇게 우셨는데 왜냐면은 막 저희가 상을 선생님이 탈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근데 못 타가지고 선생님께서 많이 우셨어요. 뭐든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진희 씨. 학교 행사에서 반 아이들이 쭈삣거리자 체면 불고 몸소 흥 살리기에 나섭니다. 적극적이고 흥도 많은 친구 같은 선생님. 요즘 아이들 말로 열일하는 진희 씨입니다. 오늘 수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가방도 두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빈 교실에서 여전히 바쁜 진희 씨는 반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한테 뒤처지는 거 못 견뎌 하고요. 육아를 하다가 복직을 해서 더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집에서 육아를 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의연하기 쉽지 않았죠. 남들은 남자가 벌고 남자가 뭐 다 계획 짜서 나가고 하는데 그 불평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저는 남을 많이 의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걸 남이 볼까 아니면 남들 사는 거를 유심히 보고 불평을 했는데 비교하면 끝없이 좀 불행하더라고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진희 씨는 이제 삐딱한 편견의 벽을 넘어 봄으로 가는 길목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뭘 해도 기분 좋은 휴일 오후. 한 사람 규현 씨는 오늘도 아이들의 위생관리사인데요. 손톱이 너무 짧아지면 피가 나요. 또 너무 길면 때가 끼고 이렇게. 바깥 양반 진희 씨가 웬일로 청소기를 다 들었을까요? 이제 전부 청소기 치러. 엄마 청소 만장이야. 열심히 하자는 사람은 밥을 주지 않겠다. 군대로 치면 제가 대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전을 지시하면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딱 막 소리를 지르거나 뭐 애들을 한 대씩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좀 저는 하수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이게 남자아이 셋을 이기려면 다른 더 특별한 이 소리나 에너지로는 얘들을 이길 수 없거든요. 아내가 삼형제의 군기를 다 잡는 사이 군대 다녀온 남편은 조용히 실력을 발휘합니다. 보통 군대에서 하는 방식으로 치아를 치아. 그냥 안전하다. 또 굉장히 이제 잘 닦여요. 군대에서 치약 많이 썼거든요. 청소할 때. 아마 남자들 집에서 남자가 만약에 뭐 하면 치약 많이 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가르쳐준 거기 때문에. 군대에서 배운 건 또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칫솔. 저는 이걸 왠지 기순으로 맞추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게. 대한민국 군대 하면 역시 각이죠. 화분 하나 놓을 때도. 바지 하나를 접을 때도 칼날처럼 살아있는 각이 생명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산림구단의 솜씨.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라고 다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넣을 때는 그래도 찾기도 쉽고 뭔가 좀 깔끔해 보여야 하니까. 가정에서도 또 접목이 되네요. 네, 그렇죠. 이것저것 얻은 게 많습니다, 군에서. 아들 삼형제의 육아를 전담한 지 3년.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기현 씨는 스스로 내 아이들의 슈퍼 히어로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육아는 남편이 전담하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주방 살림까지 전부 내어준 것은 아닙니다. 뭐 좀 도와줄 거 없어? 이거 이거 저기 쓰레기 좀 선생님 치울까? 정리하고. 직접 뭐 간을 하거나 뭐 이런 이렇게 뭐 재료를 손질하고 그런 건 안 시켜요. 이런 정말 허드렛 일을 시켜요. 왜냐면 메인까지 하면 제가 돋보일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엄마 손으로 직접 요리해야 한다는 게 진희 씨의 육아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기현 씨가 주방 보조, 아주 사소한 일에도 프로 정신을 발휘합니다. 장갑을 안 낄 때가 많은데 그렇게 좀 오랫동안 해봤는데 편하니까 손에 습진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일부러 잘랐어요, 가위로. 이렇게 양쪽을 다. 이게 팔뚝이 고무줄 있으면 하고 나면 꽉 끼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부부의 역할 분담은 상황에 따라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생깁니다. 엄마야 너 자꾸 왜 아빠라 그래 엄마 보고. 처음에 계속 아빠라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도? 네? 아니 저한테 계속 아빠 해서 저 진짜 아빠 엄마를 바꿔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아빠랑 계속 시간을 있으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아빠라 하더라고요. 이거 여기다 담아봐. 막내만이 아닙니다. 아까부터 생떼를 쓰고 있는 둘째 성호. 울음이 그치질 않는데요. 그렇다고 오냐오냐 해줄 엄마도 아니죠. 엄격한 교사와 미운 6살의 양보 없는 밀당입니다. 아빠 부른다. 왜? 민호 해봐. 엄마한테 침 발랐어? 엄마 그거 어디 갔어? 아빠라는 말 한마디에 울음을 뚝 그친 성호. 언제 울었냐는 듯 해맑습니다. 엄마만 쏙 빼놓고 편먹은 아빠와 아들. 이럴 땐 정말 서운하지 않습니까? 뭐 자연스러운 거지 그거에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막 저거를 막 왜 나한테만 다 오는 거야 막 또 스트레스 받아 하고 힘들어하면 못하죠. 네 저도 또 막 어떻게든지 애들을 또 데리고 오려고 할 텐데 아빠한테 가서 아빠도 즐겁고 서로 즐거우니까 저는 또 다른 집 안에서 다른 제 역할을 찾는 거죠. 때리면 반칙이야. 머리에 쓴 기저귀, 몸을 사리지 않고 놀아주는 아빠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죠. 수업료를 아주 톡톡히 냈습니다. 엘리트 장교와 어려운 임용고시 출신 교사의 결혼, 신혼 초엔 주말 부부, 큰아이 낳고는 새집 살림까지 했죠. 그것도 잘못이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봐주는 양육자도 할머니였다가 외할머니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좀 분리불안처럼 되게 정서적으로 힘들어했어요. 큰아이가. 아내가 남편을 따라 관사 생활을 시작한 건 둘째를 낳고부터입니다. 힘들었어요. 둘째 태어나고도 이제 그때는 이제 둘을 키우면서 이제 휴직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계속 같이 지냈거든요. 정말 전업주부였어요. 근데 그때도 힘들었어요. 남자아이 둘을 제가 건사하는 것도 힘들고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도 힘들고 남편 기현 씨가 육아를 전담하는 지금은 모두 지나간 이야기가 됐지만 당시만 해도 아내는 온종일 먼 산 바라기만 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이게 인형이에요? 인형 이거 와이프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거. 네? 직접 만드는 거. 재료를 사서 바느질을 다 하고 리본도 만들어 놓고 눈알도 붙이고 코도 붙이고 뭐 아무튼 한때 이걸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는 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냥 온 집안 천지에 막 소파하고 막 TV 업하고 이게 아마 이것도 와이프가 만들어요. 이것도 다 이 재료 이런 사가지고 향수라고 해야 되나? 다양한 취미 활동도 알고 보면 우울증을 극복하려는 아내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여기 우리 집사람 거 네? 누구요? 이 자격증이 와이프는 자격증도 있어요. 지도사 자격증. 이야. 그래서 주먹을 좀 쓸 수 있습니다. 아내가 치열한 승부욕을 보였던 이종 격투기는 부부가 같이 배웠습니다. 매일매일이 끔찍한 전쟁이었지만 남편은 묵묵히 아내의 샌드백이 되어주었습니다. 이게 나 힘들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막 얘기를 해요. 막 한숨 쉬고 막 이제 막 궁시렁거리고 막 뭐 나는 뭐 직장 안 다니나 뭐 내가 먹고 노나 막 이런 식의 막 푸념을 계속 하면 이제 막 앉아있지 못하는 거죠. 가시방석이 돼서. 일 욕심이 많고 어려운 임용고시까지 통과한 아내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었던 기현 씨. 운동 막 해서 살도 쭉 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제 어느 날 임신 8주라고 울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들만 셋. 육아와 군대 생활을 병행하자니 주변에 미안한 일이 많았습니다. 육아로 더 이상 민폐를 끼치긴 싫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애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저인 거죠, 지금 자연스럽게. 그래도 전 너무 안 먹었죠. 군대 나가봤자 어차피 1년 이상은 내가 애를 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업하기로 이제 마음먹었어요, 2년 정도는. 권 씨 집안 손자 둘이 아빠를 따라 나섰습니다. 목말랐나 봐.
경북 영주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 할머니 만나면 무슨 말 할 거야? 안녕하세요. 또? 계셨어요? 어? 잘 계셨어요? 잘 계셨어요? 제 기억에는 이 누나들도 아는 건데 초등학교 때 우유를 이제 먹을 수 있어요, 교실에서. 우유 급식. 근데 그걸 아마 저만 했을 거예요. 누나들은 학교 다니면서 우유를 못 먹었어. 남자들은 부엌에 절대 안 들어가고. 그렇죠. 밥만 먹고 숟가락 딱 놓고 일어나는 그런 동네거든.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경상도 양반 동네에서 애들 키우려고 평생 직장을 그만둔 남자라니요. 박수! 고향으로 가는 길이 멀기만 합니다. 잘 따라와. 아빠 왼쪽. 기현 씨가 나고 자란 동네입니다. 할아버지 나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차 저기 주차장에 대고 왔어. 아들이 군에 있을 땐 명절 때나 보던 손자들을 2달 만에 다시 하는 아버지. 기현 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막내 아들 수발로 바쁩니다. 지켜보던 어머니는 마음이 영 편치 않은 것 같은데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키운 아들이 기저귀나 갈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이때까지 있었구나. 한짐 있어. 기존 잘 채워. 수준급이지 아주. 테레비 매로 달인이구만. 마나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집안의 보물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다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예. 이게 받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육군 사관 이렇게 동기들이 예. 결혼식 때 세움을 했네요. 아. 맞네, 장군 엄마라고 해서 장군. 별 딴다고. 아버지는 장군까지 혹시 기대하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기대를 좀 했지요. 했는데 지금 이 군대생활 해보니까 있는데 이게 조금 그게 안 맞는가 봐. 사관학교 출신 아들이 장군 계급장 대신 육아를 선택했습니다. 자들은 못 봤어요. 해봐. 성호야, 성호 이봐. 아빠 학교 가야 돼, 쓰는 거야. 그래서 봐. 아, 멋있다. 말로는 이해한다 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움이 컸을 아버지. 13년을 군인으로 복무하며 소령까지 된 아들이 육아 때문에 전역을 말했을 때도 설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청천벽력 같은 아들의 선택을 말없이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모양이 전혀 안 나오네. 머리가 길어서 이상해 옛날에. 옛날엔 참 멋있었는데 날씬하고. 그런데 더하도 안 하네. 옛날에 왜 더 안 나와? 이제 머리카락 때문에 그래요. 머리카락이 길어. 아버지 한번 써보실래요? 내가 또 많이 몰라. 졸업 후 처음으로 씌워드리는 사관생도 모자엔 말로는 다 하지 못할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월남 참전 용사입니다. 가지고 매는 넣었는데 뭐. 6남매 중 막내인 기현 씨는 딸만 내리 5명인 집안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요 뭐. 요 책상 하나 놓고 그만 요 있었지 뭐. 좀 해. 그 누나들은요? 위기 짜 있었고. 여기. 여기 누나들 5명이 여기 있었어요? 야. 요 서 있고 뭐 둘이는 여 있고 뭐. 맞벌이를 해야 할 만큼 녹록지 않은 살림살이였지만 막내 아들 기현 씨만은 기죽지 않게 최고로 대접하며 살았던 어머니.
빵도 왜 가져오나 하면 이제 일하러 가면은 참으로 한 개씩 줘요. 네.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주면 그걸 안 먹고 내뒀다가 이제 가져오지. 가져오면 아 여러 개 뭐 누구 주고 뭐 할 게 뭐 있나 뭐 그러니까 이제 기어이 주고 이래 지는 이래 엄마는 만나 빵 사오는 줄 알고 만나 빵만 사오는 거 야구르트 우유 좀 사오지 이러더라고. 속도 모르고. 네. 어머니에게도 숨겨둔 보물이 있습니다. 육사 댕길 때 네. 육사 옷이래. 입었을 때 이쁘지. 어. 이뻐 키가 크고 해나 너희 네. 키가 크고 날씬해가지고. 아유 그때 몇천 명이로 가가 뭐 4천 몇 번이든가 그래 가는데 200명 뽑았어. 네. 그런데 그거 걸리더가지고. 오. 이거는 마을의 자랑이자 가문의 영광이었던 사관생도. 귀현 씨는 부모님 속을 썩인 적이 없는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품성 좋고 똑똑한 아들이 더 높은 꿈을 꿀 것을 의심치 않았죠. 아들이 전업 육아를 하는 지금도 어머니에게 가장 귀한 손님은 아들입니다. 아 이거 언제 했어요 이거? 이거는 잔치를 지내면은 문어 없으면 잔치 못 한다. 오늘 잔치예요 그러면? 아드님 오셔서? 잔치래. 문어 숙회만이 아닙니다. 평소엔 부모님 밥상에서 볼 수 없던 음식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맛있는 것 먹고 힘내라는 어머니의 말없는 응원입니다. 애 둘을 끼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아들을 보니 어머니는 옛 생각만 납니다. 아들은 뭐 처음 나가가지고 귀했지 뭐. 아, 딸이 많네. 귀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래 이름도 귀자인 거잖아. 이름에도 귀자를 정도로. 아. 무슨 뭐 난리지 뭐 우리 맏동생은 막 만세 부르고 이랬어. 이리 와 너. 어머니는 이름에 귀할 귀자까지 넣어준 아들이 애 보는 안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시로 싸우고 떼쓰는 손자들. 힘든 내 자식 생각하면 뭐 하나라도 거들어주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뿐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다리도 불편하고 다리도 이제 한지 언니한테 서너 달 되고 허리는 이제 또 10년 넘게고 내가 이렇게 봐버려요. 병시 봐버려요. 알은 이렇게 안고 뭐 안도 뭐하고 업도 뭐하고 뭐 안에 일로 쓸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좀 예처롭지. 가주죠 뭐. 저까지 내가 할게. 아이고 서로 하지 마. 아이고 하지 마 가만 내둬. 이걸로 와 이러고 가져가. 아이 가만 내둬. 집에서 맨날 하는 거지. 가만 내둬. 부모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들은 돕겠다고 나선 건데 어머니는 아들이 집에서도 하던 설거지를 여기까지 와서 한다는 게 싫습니다. 같은 시간 학교에서 돌아온 아내가 놀이방을 정리합니다. 아이들 물건 사이에 놓인 명패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버리지 못하고 아까 좀 이름이라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안 버린 거예요. 아, 이거 못 버리죠. 이름이 들어갔고 이게 또 이 계급일 때는 한 번뿐이었던 거니까 이런 것도 명예인데 이걸 버리고 나온 게 좀 아쉽고. 주변에서 전생에 나라고 한 여자로 불린다는 진희 씨. 남편과의 연애는 어땠나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고3 끝나고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데 본인은 교제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낸 건데,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잖아. 난 요즘 세상이 너무 달라 보여. 어떤 선물을 받으면 가장 기뻐할까? 드라마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못 읽겠어. 누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이게? 남편이 저에게요. 98년 12월 22일이에요. 98년 12월, 이게 저희 고3 말이네요. 만남을 하고 나서 어젯밤 너의 꿈에 내가 나왔다고 해서 정말 기분 좋았어. 이런 거 별로,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나 봐요.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리라 생각하고 보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정말 오글거리는 거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은 근데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진이에게 진이한테 이렇게. 둘의 인연은 여자 반장과 분단장으로 만났던 초등학교 6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25년, 부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란히 걷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부의 역할은 배려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힘들 때 조금 더 내가 역할을 하는 거고,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역할을 못할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조금 더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못하는 역할은 남편이 지금 잘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만족해요. 네. 아이들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65일 24시간 퇴근도 없이 일해온 규현 씨도 한숨을 돌립니다. 오붓한 시간을 가질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던 부부. 이런 여유가 몇 달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둘째까지 다 자고 나면 거의 12시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기회가 흔치 않아요. 오늘은 파티를 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분위기를 좀 잡을까 했는데 요새 부쩍 상한 남편 얼굴이 신경 쓰입니다. 입에 왜 이렇게 다 났는데, 피곤해서. 아니, 나는 잔소리보다도 뭔가 막 그렇게 너무 세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게 세심하면 좀 막 너무 여성스러워 보이니까. 이렇게 부부의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규현 씨 혼자 깨어 있습니다. 전업 육아를 하면서 시작한 글쓰기 작업 때문입니다. 예전에 군생활할 때는 몇 년 뒤면 진급이고 다음 보직은 어디로 가야 되고,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늘 이제 몇 년 뒤를 생각하면서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군 나와서 아이들 키우면서부터는 가능하면 오늘 하루 좀 의미 있게 보내려고, 정신없이 지나갔다고 해도 그날 저녁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해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규현 씨에게 글쓰기는 일상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참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엄마한테 다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데 청소 안 하면 악취가 나죠. 근데 집에 악취가 안 난다는 것은 그 부분을 엄마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늘 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릴 때 아이들이 정말 조건 없이 부모를 사랑해 주잖아요. 엄청 혼내도, 깐난 애기들은 되게 혼내도 울면서 달려가서 그만 안겨요. 그거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엄마고 아빠니까 좋아해 주는 거거든요. 육아라는 거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보답하는 과정. 아이들에게 받은 사랑을 말로써 표현해주고 이제 스킨십으로도 보답해주고 계속 너 때문에 고맙다, 아빠 좋다, 사랑한다, 좋다, 뭐 이렇게 계속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육아는.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글쓰기로 날마다 힘을 다시 얻는다는 귀현 씨. 본래 아빠에게 가장 좋은 자리는 아이들 곁입니다. 내 남자가 아까부터 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 아저씨. 우리 성호 어린이집 친구 아빠. 아빠? 야 여주 왔다 여주. 학군 서관 출신으로 귀현 씨의 군 임관 동기인 용희 씨. 두 아빠가 양쪽 집을 오가며 아이들을 함께 돌본 지도 벌써 1년입니다. 육아휴직 중이어가지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바깥 양반 어디 갔어? 같이 출근했어. 저희도 바깥 양반이 출근 예 동병상련이시네요. 예 그래가지고 좀 애잔하잖아요 둘이 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통해요 또 그래서 더 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원래 멸치는 많이 끓이면 쓰는 거 알지? 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티백 티백? 티백으로 하고 됐나? 주방에 남자 둘이라니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인데요. 교사인 영희 씨는 육아휴직 1년 만에 절대 미각을 자랑하는 대장금이 됐습니다. 너무 싱거워? 야 건강해지겠다 야. 야, 싱거워야 돼. 맞아 이거. 왜 웃으세요? 아 간이 하나도 안 됐어요. 나 인생 선배 간이 하나도 안 됐어. 요리 실력은 늘었지만 남자의 육아는 여전히 험난한 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그 뿌듯했죠. 난 육아휴직을 했던 남자고 한 남자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어, 봉사하고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약간 뿌듯했다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제 조금 뭔가 위축이 되더라고요. 예, 어른들 같은 경우는 쯧쯧쯧 그러면서 이제 애 엄마 어디 갔냐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시선들 때문에 이 친구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공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공감 하나가 엄청 기운이 되죠. 기운이 되고 아 그렇구나 너도 그러겠니?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 친구 없었으면 1년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예, 재밌어요 만나니까. 아빠 둘이 뭉치면 무조건 야외 공원입니다. 아빠가 놀아주는 건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엄마들은 따라하기 힘든 체력전입니다. 역할 분담도 가능하죠. 각자 잘하는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나머지 애들 조금 이제 봐주는 역할을 하고 장소 제공해주고 밥 주고. 어허. 근데 약간 엄마 같지 않아요? 예, 엄마. 엄마 같고. 전업주부들의 전매 특허라는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 마시기. 그런데 두 분 이렇게 있으면 나만 정체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진 않으십니까? 부엌도 안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이게 몸소 뭐 이렇게 실천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는데 제가 하고 있으니까 시간 지날수록 좋더라고요. 좋고 좀 이해가 돼요. 이제 주부들이 했던 고민들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신선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좀 변했어요. 어느 날 보면 아이들 옷이 소매가 짧아져 있고 큰 애가 이제 어느 날 발을 만졌는데 단단하고 팔꿈치에 주름이 생겨 있고 이런 걸 막 보면서 아이들이 길어봐야 10년이다 나를 찾는 게 이런 거를 절감했어요. 그래서 노는 거 보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이 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내 하루를 채우는 이 삶의 순간은 다른 그 어떤 순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 아이가 1번, 육아는 늘 일이 먼저였던 이기적인 남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Algún día pueden encontrarlos otra vez. 휴일 오후 5 식구가 오랜만에 봄 나들이를 준비합니다. 민호 왕자님이네. 북한 왕자님. 모래차 출산을 권하지만 육아엔 부부 중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독박 육아란 말도 나왔을 겁니다. 바깥 양반 진희 씨와 안사람 귀현 씨는 세상의 잣대가 아닌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택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빠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주변의 어떤 시선 때문에 그걸 주저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남녀의 성역할은 정해진 거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남자가 볼 수 있다. 괜찮아. 그걸 되게 사람들이 좋게 봐줬어요. 엄마들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저도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자꾸 약간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남편을 두었네라고. 항상 제 편이에요. 어쨌든 제 편이에요. 내 편.